자, 그럼 이제 교육개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개요는 교육 안내와 가정 안내로 나눠보죠. 예, 교육은 교육 배경, 목표, 정책, 원리, 요소, 관리로 나눠봤습니다. 교육 배경은 인지시대화형, 인공지능화, 전문기술인, 원리원, 학습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에 이걸 하게 됐느냐고 먼저 인지시대화형, 농업, 산업, 정보와 인지시대라는 이 생산 라인에 근거한 흐름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인지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이 인지시대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이죠. 네, 인간 지능을 넘어선 왓슨을 보면서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 대신에 업무를 수행하는 거. 전문 기술인형이 바로 올리언 전문가입니다. 나만의 것을 개발한다.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세상에 오직 나만 개발하는 거. 올리온 학습입니다. 학습형입니다.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러한 배경에 근거해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주도적으로 특히 능력이죠. 개발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올리온 인재를 육성한다. 올리온 인재 육성 어떻게? 트리키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육 정책은 올리온 코치 양성, 올리온 비전 공유, 올리온 시스템 이해, 올리온 코칭 기술, 올리온 생산 체험자로서의 코치 양성하고 올리온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죠. 전문성, 트리키, 주도성, 융합 정보, 맞춤형 교육과 같은 과정, 사회 자원의 활용, 도서관, 전문가, 현장기관, 박물관,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용하고 미디어 자원, 영상에서부터 다큐, 전자, 기사, 인터넷, 멀티 모든 자료를 활용합니다. 가정교육과 병행합니다. 명문가 가정정책, 부모교육, 가정교육 관리, 가정문화, 부모 커뮤니티 아까 말했던 부모활동 그 다음에 생산 가능한 트리기 기능을 통해 생산 기회, 관계자, 협력 등을 통해서 생산 가능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원리는 총 10가지 교육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트리키 교육의 10가지 전략인데 목표 전략에서 보통 사람에서 올리원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프로그램된 것을 해체시키고 변화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올리원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교수 전략에서는 교사의 배움에서 학생의 배움으로 이제 학생이 더 잘 알아야 되게끔 만든다. 동기 전략에서 격려형 동기에서 변화형 동기로 바꾸는 겁니다. 교재는 교양은 교과서에서 교양은 교과서로 전문성은 독서. 과정 전략은 정보형 학습에서 사고형 학습으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정보를 암기하고 한 사람은 정보를 생각한다. 수행 전략, 의지 수행에서 시스템 수행으로 바꿔서 누구나 수행이 가능하도록. 독서 전략은 교양형 독서에서 생산형 독서로. 이제 내가 읽으면 그것이 돈이다. 표현 전략은 완성 후 표현에서 학습 중 표현으로. 읽고 나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요약하고 읽고 나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발표하는. 실행 전략, 습관 실행에서 예측 실행, 즉 항상 예측하고 나서 실행하는 보통은 습관 실행으로 많이 넘어가죠. 리더십에서는 인성 개발형에서 리더십 개발형. 이렇게 10가지의 전략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훨씬 더 멋진 결과가 나오겠죠. 교육 원리는 제가 한 10여 년 걸쳐서 얻은 현장과 이론의 산물입니다. 구성 요소는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구성 요소는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인데 관계력의 정점은 리더십이죠. 그래서 주도력 개발, 자주 경영 훈련, 맞춤형 교육 이걸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자주 경영 훈련에서의 요소, 맞춤형의 요소. 그 다음에 인지력 개발에서 올리원 훈련, 그죠? 그 다음에 트리키 훈련, 인지기술들이죠. 전문성 훈련. 한 분야의 전체를 배우는 거죠. 리더십 훈련이 되겠죠. 포용력과 통솔력과 격려력, 결단력. 각각 하위 항목들이 모두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훈련하게 되죠. 교재 관리는 학교 교재, 에듀넷 사이트를 주로 씁니다. 이 에듀넷 사이트는 저는 아주 오래 썼습니다. 저희 아이들 가르칠 때도 거의 이걸로 아이들을 가르쳤죠. 이 안에 정말
엄청난 컨텐츠들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 무료죠. 네. 이런 컨텐츠를 놓고도 못 쓴다는 것은 즉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거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는 도서관과 원페이지북을 활용합니다. 현장 교재는 현장 실습과 기획 체험 현장을 활용해요. 즉 교재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안내입니다. 자, 과정은 교과와 일정 운영이 있는데요. 교과 내용은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요 세 가지가 요리 바뀐 거죠. 예, 이 세 가지가 이 아래 있는 하위 항목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 교과는 자격력, 주도력이죠. 봉사력,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격력에는 다시 기획회의 의결이 있고 봉사에도 기획 실행 평가가 있고 리더십에는 기획 조직 지휘 평가력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기본 교과로 다룹니다. 핵심 교과는 인지력과 올연입니다. 인지력은 인간의 기본 능력이죠. 예, 우리 여기서 배우고 있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죠. 이해사고 표현, 하위에 이제 수개월 또는 수년을 배워야 되는 요소고 올연 훈련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먼저 전체상을 파악하고 그렇죠? 분야를 선택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설계를 구상한 다음에 해결안을 만듭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체를 운영하죠. 제품 개발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이 바로 요소가 우리 아이들을 천재적 연구 능력과 위대한 경영자적 능력을 동시에 갖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구하면 무엇이든지 성공한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올연 훈련입니다. 이 올연 훈련이 우리 홈스쿨의 핵심 역량 개발의 내용입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연구 교과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연 과제를 이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겠죠. 올연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10개의 뎁스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코칭 영역, 인지기술, 사고기술, 정보 영역까지 다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개발되죠. 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개발되죠. 정보 양이 많아지죠. 예. 이 모든 것, 즉 앞에 있는 리더십과 인지력과 주도력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요소를 이 올연 훈련 하나를 통해서 동시에 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료를 잠깐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제1차 분야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홈스쿨 프로젝트 분야 선정이죠. 예, 분야 선정이면 어디쯤 갑니까? 여기네요. 자, 여기 분야를 선택하라. 그죠? 예. 그래서 분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검색 분야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예. 그죠? 예, 선정 분야에서 쭉 찾아봤죠. 선정 이유. 예. 자, 이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이 학생은 한 6개월간 동물 행동학을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는 안수빈입니다. 제1차 분야 설정을 했고 네? 했대. 예. 우리 안수빈 학생은 잠시 좀 이따가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분야를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에 그럼 차라리 우리 안수빈 학생이 직접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빈 학생이 그럼 나오셔서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한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빈아, 이 화면을 좀 앞으로 숙여봐. 목에서 잘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합니다.
화면 공유했나요? 잠시만요. 잘 들리죠? 소리는? 네. 오케이. 네, 제가 현재 지금 파일이 없어가지고, 그, 분야 설정한 거는 파일이 없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강연식으로 발표를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냥. 예, 진행하세요. 네. 나는, 네. 자, 네. 예. 네. 인사하고. 네.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전 인지니어스 팀 총무이자 현 홈스쿨 화재공방팀 팀장 안수빈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미래를 살아갈, 그리고 현재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저희에게 올리언 스쿨이 왜 필요하며 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왜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네, 일단 했는데요. 일단 이 전체적으로 저의 지금 이야기에서 주제는 이제 학생이 본 올리언 스쿨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네, 편하게. 네. 저는 이제 올리언 스쿨을 만나면서 이제 과감히 학교를 그만뒀어요. 네, 이전에부터 늘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저는 뭐 앞으로 네가 안 하면 뭘 할 거냐. 아니면 너 또 대학 안 가면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등등 말도 듣고 해서, 네, 늘 그냥 고민해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보면서 이걸 그냥 저는 4일 캠프 딱 단 4일이었어요. 교수님하고 지낸 시간이 처음 대구에 교수님이 오셔서 뭐 아빠가 뭐저고 저쩌고 친구랑 또 저쩌고 해서 갔는데 가서 거기서 처음 이제 설명회를 딱 듣고 그냥 꽂혔어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4일 동안 지내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애들한테도 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일단은 제가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늘 이렇게 문제아처럼 지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는데 이 재미가 없었는 게 이유가 저는 일단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일단 시험이 전부고요. 시험은 다 빼다가 그냥 다트에다 이렇게 쓰고 나면 끝이에요. 내고 나면 끝이고 뭐 더 없어요. 근데 저는 뭔가 더를 항상 알고 싶고 원했는데 늘 어떤 과학에서 한 문제에 있어서도 파고들고 파고드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 선생님이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괜찮아. 뭐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고 그다음에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미 있는 정보잖아요. 그건 다 낡은 정보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쨌니 뭐 소크라테스가 어쨌니 하는 걸 제가 들으면 뭐 하겠어요. 이미 알고 있고 그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게 굳이 거기서 이렇게 몇 시간 제가 할애하면서 또 먼지 나는 공간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정보는 알아봤자 어디가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경험을 하고 내가 해보면서 아무리 배수관을 뚫는 법을 내가 이렇게 글줄로 적어가지고 자, 너 이렇게 배수관을 뚫을 수 있어 하고 글로 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봐요. 근데 100번, 1000번 봐도 저는 배수관을 뚫는다 해도 못 뚫을 거예요. 물론 극적으로 뚫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다가 터득을 해서 제가 배수관을 뚫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었고요. 일단 또 학교 문화 자체를 보면 애들은 무조건 이 지식을 이만큼 받고 이걸 그대로 답지에 써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가 창조를 한다거나 내가 뭘 만들어낸다거나 내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뭔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빼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화장을만 그렇게 한다거나 연예인의 과학에 집착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런 문화를 끼기에도
많이 저한테는 벅차고 저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안 끼다 보니까 멀어지고 뭐 그래서 왕따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네 그냥 저는요 단순히 쓸모있는 무언가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누군가를 바랬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정말 믿었던 어떤 상담 선생님까지도 기다려라. 네가 대학 가고 나중에 해라. 이런 말밖에 없었어요. 저는 답답했고 그래서 그냥 계속 혼자서 썩은 거죠. 네, 썩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늘 시체라고 생각했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4일 동안 이 캠프를 하면서 들은 거예요. 교수님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거, 그다음 트리키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물론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인간이 이 트리키 기술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제 사고하는 거,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말로 튀어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체계화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람을 봐요. 제가 교수님을 봤어요. 그럼 일단 봤죠. 그게 첫 번째 인지예요. 인지하고 나면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교수님 얼굴을 찾고 그다음 송조은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요. 그래서 맞추죠. 그럼 저는 그 송조은 교수가 이 얼굴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관계들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 있었으며 나와 어떤 관계라는 거를 그 구성을 짜서 거기에 교수님이 집어넣죠. 그러면은 저는 비로소 교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수님에 대해서 교수님은 나와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계시고 등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세 가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구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표현하는 이 세 가지 단계인데 간단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천재들은 또 뭐 이런 빌 게이츠라든가 주커버그나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캐치하는 속도라던가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먼저 독점했기 때문에 어떠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어떤 한 인간이 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캐치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실현했다는 점. 거기에서 이제 천재성이 있다는 거를 교수님이 발견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왔던 그 세 가지 기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인지 기술을 이제 체계적으로 단계를 만들어서 도입을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영 홈스쿨을 그렇게 하게 됐고 올영 홈스쿨에서 인지니어 스팀하면서 원복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원복을 계속 하는 게 즐거우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해요. 하다가 또 약간 슬럼프에 빠질 무렵에 이제 교수님이 또 올리원 이제 3명이니까 이제 홈스쿨 하는 애들 3명이니까 3명 모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일단 올리원 홈스쿨을 보시면 저가 이제 주영이 언니 같은 경우는 뭐 동물과의 의사소통을 주제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팩트를 다 찾고 그다음에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쫙 짜요. 근데 그게 이제 트리키 기술을 이용해서 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짜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거기다가 정보를 찾아서 끼워 넣으면 그 일종의 구성된 조직도가 탄생하고 거기 안에서 훨씬 더 쉽게 그냥 책이 100권 있고 1000권 있고 10,000권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언니가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도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조직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교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가 굉장히 저희한테 크게 와닿는 거고요. 그냥 일반 학교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경험인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미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리원 홈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제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게 전혀 다른 토픽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살고 싶은 인생에서 이 모토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죽자거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학교에서 그렇게 모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적이고 조직적으로 빠르게 착착착착착착 매핑을 해가지고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트리키가 굉장히 필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생겨요. 하고 싶은 게 막 생겨요. 그래서 평생 탐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공무원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대로 뭐 속되게 말해주면 뭐 병신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계속 위에 시키는 정보를 받아서 빼는 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이 되는 것 같고요. 저가 이제 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들 만나는 손님들 보면 이제 공무원분들이 제일 이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점에서 저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탐구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 이게 또 올리원 스토리 가진 의의인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평생 탐구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평생 알아낼 수 있는 걸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떤 인간이 문제를 갖게 되는데 심리적인 문제나 어떤 어떤 신체적인 문제 다 떠나서 일단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팔다리 다 없고 이 치킨 레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닭다리 같은 무슨 부위 치킨가? 아무튼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신체가 그렇게 결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데 멀쩡한 청소년들은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아시겠지만, 네. 이런 거는 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자존감을 일단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라는 그 사람은 내 수영도 하고 뭐 이거 저거 하는데 그게 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낄 거예요. 없겠죠, 별로. 네, 실제로도. 그래서 일단 이런 자존감이라는 거는 주도성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례를 봐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라고 해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 공부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 이런 것도 다 주도성에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성을 평생 내가 스스로 만들고 바꿔가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이 트리키 학습이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트리키 기술이 앞으로의 경쟁력이자 또 지속 가능성이자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최대의 학습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스스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해나갈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인후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도 인후랑 정말 얘기를 하고 얘기하기도 듣고 저도 처음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집합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뭔가 수학을 사칙 계산에서 벗어난 약간의 뭐 그런 것만 도입했는데도 수학 성적이 늘 100점 맞던 아이가 68점을 맞아와서 저희 엄마가 경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교과서에 도움 받은 게 아니고 수학의 여신이라는 작은 책 한 권, 그 책 한 권만 가지고 그냥 다 알았어요. 그게 전체의 수체계를 가르쳐 주는 건데 그냥 거기에서 수체계 이렇게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쭉 나열된 거를 그냥 주고 이걸 그냥 암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해왔던 공부 방법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트리키가. 그래서 저는 네, 트리키를 굉장히 전 좋아하고요. 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말이 청산유수죠.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빈이 학생도 자기 분야를 이렇게 선정을 했죠. 네, 검색 분야 네, 이렇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 분야
선정 이유, 기타 참고, 이렇게 선정하고, 이번에 2차 분야 연구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에 관한 의식개혁 운동을 지금 세부적인 분야로 잡았죠. 네. 그래서 현재 전반 부분, 계획 부분, 세부 부분 나누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더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식습관 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에 법인까지 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현재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올영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구형수사가 나눠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연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 교과는 부모님과 합의하거나 개인적인 요청을 통해서 서로 합의 승인을 통해서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과 내용인데 다시 보시면 기본 교과, 자기형 봉사 리더십, 그 다음에 핵심 교과, 인지, 그 다음에 올원, 연구 교과는 이걸 하면서 추가로 나타난 모든 것을 함께 배우고 개별 교과도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일정 운영은 현재 연간 운영 2월 초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학기입니다. 2월 초에 1학기 개강하고 1학기 종강, 여름방학, 2학기 종강, 겨울방학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바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운영은 아침 조회, 아침 조회를 하고 30분 내로 개별 지도, 코치 1대1 지도죠. 현장 체험, 교육에 따른 행동이고 학습 코칭이 전체 지도 제가 하고 개별 지도는 진표 코치님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습 코칭은 일주일에 약 1회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는 개별 지도가 있고 현장과 아침 조회가 계속됩니다. 일간 운영은 화상 등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화상이죠. 네, 이렇게 화상으로 등교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얼굴을 내보이고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자리를 뜬다고 하면 이제 화상 화교가 있겠고 이 지금 22시는 학생 지금 현재 올연수쿨에서 학생들이 결정한 시간입니다. 중간에 외출을 하게 되면 합의 및 승인을 통해서 여기다가 글을 올려주고 또 다른 친구들 합의를 받아서 이동을 하거나 또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은 그대로 국가공휴일 그룹 내 합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정 운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과정 안내, 교과 내용 일정 운영까지 했습니다.